달러 역설 238페이지 크립토 퓨상스를 완성하다. 미국이 크립토를 다루는 방식은 이제 단순한 규제나 단속의 차원을 넘어섰다. 앞서 살펴본 비트코인의 제도화와 전략적 비트코인의 준비금 구상은 자산 차원의 흡수였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미국의 진짜 강점은 자산 보유 자체에만 있지 않다. 누가 그 자산을 움직이는지 읽어내고 필요할 때는 압수하고 더 나아가 전 세계가 같은 분류 체계를 쓰게 만드는 감시 인프라까지 갖추기 시작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크립토는 더 이상 달러 패권의 바깥이 아니라 달러 퓨상스가 다시 자신을 확장하는 새로운 공간이 된다. 이 구조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2025년 10월 14일의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 사건이다. 미국 법무부는 창업자 첸즈, 일명 빈센트를 유선사기 공모 및 자금 세탁 공모 혐의로 기소하면서 12만 7,271 BTC, 당시 시가 약 150억 달러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이것은 DOJ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몰수이자 미국과 영국이 프린스그룹 연계 146개 개인, 법인의 공동제재를 부과한 사상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사기 단속이기도 했다.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 전역에서 강제노동 사기단지를 운영하며 이른바 돼지도살 사기로 미국인 피해액만 수십억 달러를 탈취한 것으로 지목됐다. 2024년 한 해에만 미국인들이 암호화폐 투자 사기로 입은 피해가 58억 달러였다는 점을 떠올리며 이 사건이 왜 상징적인지가 더 분명해진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의 출처와 압수 경로는 여전히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블록체인 분석기업 엘림틱은 이 12만 7,271 BTC가 중국, 이란에 거점을 둔 비트코인 채굴 기업 루비안이 2020년 말 해킹으로 탈취당한 비트코인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 물량은 2020년 12월 이후 약 4년간 거의 완전히 잠들어 있다가 2024년 중반 갑자기 움직였고 이 시점이 DOJ의 압수작전과 맞물린다. DOJ 공소장도 이 12만 7,271 BTC가 루비안 도난 당시 주소들을 거쳤다고 적시했다. 다만 첸즈가 루비안 해킹 자체를 기획했는지 외부 해킹으로 취득한 자산을 나중에 넘겨받은 것인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당국이 어떻게 이 지갑의 개인키를 확보했는지 끝내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압수된 기기나 클라우드 계정에서 개인키 파일이 발견됐을 가능성, 내부 협조자나 압수 문건을 통해 확보했을 가능성, 심지어 중국 국가 컴퓨터 바이러스 비상대응센터가 주장한 것처럼 미국이 지갑을 직접 해킹했을 가능성까지 여러 가설이 거론되지만 어느 것도 공식 확인된 바 없다. 결국 이 불투명성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된다. 미국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굳이 다 설명하지 않는다.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정확히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상대가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두려운 상상력에 갇히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퓨상스는 상호적 상상력의 산물이기도 하다. 이런 역량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실크로드에서 미국은 블록체인 포렌식을 학습했고 비트피넥스 해킹 사건에서는 오프체인 단서를 결합한 수사 방식을 정교하게 다듬었다. 2013년 10월 FBI는 로스 울브라이트의 컴퓨터에서 14만 4,336 BTC를 압수했고 별도로 실크로드 계정에서 약 29,655 BTC를 추가 압수해 총 17만 4천 개의 BTC를 확보했다. 2020년 11월에는 블록체인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 추적으로 실크로드 취약점을 악용해 빼돌렸던 69,370 BTC가 자진 반환됐다. 2022년 11월에는 제임스 종 사건에서 56,676 BTC가 추가로 압수됐고 2022년 2월에는 비트피넥스 해킹 자금 94,643 BTC가 회수됐다. 그리고 이 축적은 2025년 3월 기준 미국 정부가 총 39만 4,759 BTC를 압수한 상태라는 사실로 이어졌다. 다만 이 가운데 19만 5,586 BTC는 이미 경매와 매각으로 처분돼 약 26억 1천만 달러를 회수했는데 같은 비트코인을 계속 보유했다면 148억 달러 이상이었을 것이다.